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우선 제목과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강준치는 낚시를 하시거나 드셔도 키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강준치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영상 속에 이 두 가지 물고기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준치고, 다른 녀석은 백조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어떤 사진이 강준치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위에 있는 친구가 강준치고요. 아래에 있는 물고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백조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정확한 구분법은 뒤에 종별 설명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물고기와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생물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을 법정 보호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해양보호생물, 포획 제한 시기 등을 제한한 종들이 있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산림청에서 지정 보호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 보호종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그 중에서 어류편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볼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이라고 하는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현재 위기 상황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68조 벌칙편을 보시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죠.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생물을 포획,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물들이 지정되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목록을 살펴볼까요? 1급으로 지정된 어류는 감돌고기부터 흰수마자까지 총 11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물고기 앞에 적혀있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기억니은 순입니다. 2급으로 지정된 어류는 가는돌고기부터 한둑중개까지 총 16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종들은 주기적으로 등급이 변경되기도 하고 목록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요. 저 목록은 2017년 12월에 지정 고시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목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조금 하시는 경우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생물들은 DMZ처럼 사람이 범접하기 힘든 지역에서 넷소의 괴물처럼 만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종들도 있지만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제법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보호종들도 많습니다. 자, 이 영상 속의 물고기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감돌고기라는 보호종인데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죠. 이 영상을 촬영한 장소가 사람들이 캠핑도 하고 물놀이도 많이 하는 유원지예요. 즐거운 추억을 만들러 가셨다가 잘못 알고 보호종을 채집하시거나 드셔서 끔찍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보호생물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우리 귀한 생물들의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할 텐데요. 보호종의 모습과 생태, 서식처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비슷한 다른 물고기들과의 차이점도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분류학적인 차이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물고기를 관찰해온 노하우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동종 분류키는 도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활용한 수조 사진은 보호종으로 지정되기 전에 촬영한 것이거나 전시관에서 촬영한 것들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2급으로 지정된 친구들부터 볼까요? 맨 처음에 나온 백조어부터 보시죠. 백조어는 강준치와 비슷한 사촌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준치와 차이점은 우선 비늘의 크기입니다. 강준치는 눈에 비해 훨씬 작은 비늘을 가지고 있지만 백조어는 상대적으로 큰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백조어는 몸통 아래 가슴 지느러미부터 항문까지 용골성의 융기맥이라는 게 있는데, 손을 짚어보시면 확실하게 딱딱한 뼈 같은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강준치는 배 지느러미부터 시작하니까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백조어가 강준치보다 흰색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이 백조어란 이름이 흰 백자에 피라미 조자를 씁니다. 풀이하자면 흰색 물고기란 뜻이죠. 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강준치와는 달리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가는돌고기. 이 영상 속의 물고기가 한강과 임진강 상류 지역에 서식하는 가는돌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 많이 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은 이 물고기를 보셨을 거예요. 아래쪽이 가는돌고기 군락이고 위쪽이 돌고기 군락인데,
조금 자세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가는 돌고기는 돌고기에 비해서 몸이 조금 날씬한 체형이고 무엇보다 등지느러미 위쪽 끝부분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서 돌고기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꼬리자루도 아주 가늘고 특이하게 생겨서 다른 물고기들과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시고기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종으로 잔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잔가시고기와의 차이점은 가시고기는 가시처럼 생긴 등지느러미의 막이 투명한 데 비해서 잔가시고기는 막이 검거나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이것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과 내륙 일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잔가시고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위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꾸구리. 한강과 금강에 굉장히 유속이 빠른 여울 지역에 살아가는데 입수염이 8개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 눈에 피막이라고 하는 눈꺼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강약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과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돌상어. 이름은 상어라고 붙여졌는데 상어와는 전혀 관계없는 종이고요. 동공이 위아래로 좀 길쭉해서 상어눈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꾸구리와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한강과 금강, 세찬 여울 지역에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입수염이 4쌍 8개가 있고 피막이 없는 종은 이 돌상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 다음은 버들가지. 이 버들가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는 아니고요. 강원도 고성의 일부 지역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통 중택이라고 불리는 버들치나 버들개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등지느러미 위쪽을 보시면 검은 반점 보이시죠? 이것으로 쉽게 버들치류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부안종개인데요. 맑은 물에 살아가는 미꾸리과 어류인 부안종개는 이름처럼 전북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미꾸리과 어종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어려운 편인데 이 친구들은 서식지역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전 세계에서도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아주 귀한 물고기입니다. 자, 다음은 연준모치. 냉수성 어종으로 대표적인 물고기이고 한강 상류 지역과 동해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데요. 제가 연준모치는 따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열목어. 열목어는 냉수성 어종이고 한강과 낙동강의 최상류 지역에 살아가는데요. 낙동강 상류 계곡은 열목어의 최남단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플라이 낚시 대상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종이기도 했었죠. 비슷한 어종으로 산천어가 있지만 열목어는 몸에 검은색 반점이 있어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릴 때는 산천어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연어과 어류의 특징인 파마크가 산천어에 비해서 얇고 길쭉해서 구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칠성장어와 다묵장어 두 종을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들은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다른 물고기들과 헷갈리실 일은 없어요. 턱이 없고 입이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이건 다묵장어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칠성장어는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 다묵장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합니다. 다음은 한둑중개. 한둑중개는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 살아가는 어종인데 바다와 하천을 회유하는 어종입니다. 비슷한 종으로 둑중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어렵지만 둑중개는 서해로 흐르는 하천에 주로 서식하고 최상류 계곡에 살아간다면 한둑중개는 중류나 하류의 여울 지역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보시면 한둑중개 머리가 약간 더 둥구스름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아주 아름다운 묵납자루. 조개 속에 알을 낳는 납자루과 물고기이고 한강의 상류 지역에 살아가는데 비슷한 종으로 칼납자루가 있지만 칼납자루는 한강 이남 지역에 살아가니까 서식처로 구분하시면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할 듯합니다. 혼인색이 없는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조개 속에 알을 낳는 한강 납줄개인데요. 이름은 한강 납줄개지만 한강수개뿐만 아니라 충남 예산과 보령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납자루과 물고기들과는 달리 조금 노란빛이 강한 야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앞의 사진들은 전부 혼인색을 띤 모습이고 이 사진이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은 큰줄납자루. 최근에 보호종으로 지정된 물고기이고요. 낙동강과 섬진강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비교적 높은 빈도로 서식하기도 해요. 유사한 종으로 줄납자루가 있는데 큰 줄납자루가 전체적으로 녹색빛이 더 강하게 띄고 있고요. 줄납자루는 뒷지느러미 끝에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반면에 큰 줄납자루는 없으니까 쉽게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마지막 꺽적이. 꺽적이는 삼진강과 영산강, 섬진강의 일부 지역에 살아가는 어종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꺽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꺽적이의 눈동자 주변이 꺽지에 비해서 붉고 등지느러미부터 주둥이까지 줄무늬가 이어져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물의 흐름이 느린 지역을 좋아하고 돌 밑에 산란하는 꺽지와는 다르게 수초줄기나 유목의 알을 낳고 지키는 물고기입니다. 자,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물고기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감돌고기. 물속에 이끼를 열심히 뜯고 있는 물고기가 감돌고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느러미에 예쁜 흑색 줄무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돌고기, 가는 돌고기와는 비슷한 모습이지만 지느러미의 무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감돌고기는 금강, 만경강, 운청천에서만 살아가는데 서식 지역에서는 저렇게 많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 지역으로 놀러 가신다면 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다음은 꼬치동자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가사리라고 하는 동자개와 사촌지간인 물고기인데요. 꼬치라는 말이 작다는 뜻이니까 작은 동자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 자라도 10cm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고요. 낙동강에서만 살고 있고 이 친구는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면서 천연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종으로 동자개와 눈동자개 등이 있는데 꼬치동자개는 꼬리 지느러미가 둥글게 생겼고 몸에 노란색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동자개과 물고기들과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남방동사리. 전국적으로 멍텅구리, 바보고기라고 불리는 동사리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와 사촌지간인 남방동사리는 이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남쪽 거제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살아갑니다. 자, 다음은 모래주사. 이름도 특이하지만 보기도 쉽지 않은 종인데 낙동강과 섬진강의 상류 지역에 살아갑니다. 비슷한 종으로 돌마자와 여울마자, 된경모치 등이 있는데 원래는 이 종류들을 구분하려면 입술 모양과 복부 비늘 무늬를 봐야 해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비슷한 종들에 비해 모래주사는 몸이 길쭉하고 주둥이가 돌출되어 있으면서 약간 붉은빛을 띱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여울마자. 좀 전에 살펴본 모래주사와 사촌지간인 물고기인데 여울마자는 낙동강에만 서식하는 종이고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종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전역에 분포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남강 일부 지역에만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비슷한 종들과 정확한 동정은 모래주사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지만 혼인기에는 암수 모두 밝은 주황색과 초록색 채색이 짙어지고 산란기가 아니더라도 초록색 반문이 뚜렷하니까 다른 종들과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흰수마자. 이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다루었던 꾸구리, 돌상어와 같은 사촌지간인데요. 다른 사촌들처럼 입수염이 8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낙동강과 한강, 금강에 모래가 넓게 퇴적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살아갑니다. 두개골이 몸에 비해 두꺼워서 모래 속으로 아주 잘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잘 피하지만 환경 변화에는 아주 취약한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종입니다. 다음은 이름도 예쁜 미호종개. 이름처럼 금강의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이름 지어진 물고기이고 사진처럼 몸 중앙 위쪽의 무늬가 불규칙한 구름 무늬처럼 생겨서 다른 미꾸리과 어종들하고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꼬치동자개처럼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면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고요. 다음은 얼룩새코미꾸리. 낙동강에만 살고 있는 종이고 이 친구와 사촌인 한강의 새쿠미꾸리라는 종이 있는데요. 서식 지역도 다르지만 얼룩무늬가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얼룩무늬가 개체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낙동강 내 서식처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좀수수치. 이 좀수수치는 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미꾸리과 어류 중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입니다. 서식처도 여수나 고흥같이 남해도서 일부 지역의 작은 하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미꾸리과 어류들과는 서식처로 구분하신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임실납자루. 이름처럼 전북 임실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섬진강에서도 임실과 인근 지역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종이면서 같이 섬진강에 살고 있는 칼납자루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실제적인 칼납자루의 동정 분류키는 아래 형태지만 임실납자루는 칼납자루에 비해서 눈이 하얀 편이고 수컷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므로 칼납자루와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퉁사리. 퉁사리는 그 사촌인 퉁가리, 자가사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먼저 한강 이북 지역에는 퉁가리가 살아가고 한강 이남 지역은 대부분 자가사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퉁가리와 자가사리의 구분 방법이 상악과 하악의 길이 차인데요. 상악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자가사리, 길이가 같으면 퉁가리인데 퉁사리가 살고 있는 웅천천, 금강, 만경강, 영산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상악과 하악의 길이가 같으면 이 퉁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상원님, 아르몽님과 함께 10년 이상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제작하고 보니 굉장히 빈약하고 부실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호생물들이 있다는 것과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유사종과의 차이점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했습니다. 자세한 궁금증이나 의문점 등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완주하신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우주 최강 핵인싸 칭호를 달아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